나와 있습니다. 한 시민이 만든 사이트입니다. 1년 뒤에 다 찍어주더라 라고 말한 윤상현 의원을 언급하며 헛소리를 하니까 너무 빡쳐서 영원히 박제하겠다며 사이트를 만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공교롭게 까지 침착하게 대응한 시민들 덕에 다행히 큰 충돌이나 위험한 상황은 없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돌발 행동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은 철수하는 군인들을 박수를 치며 배웅하기도 했습니다. 요즘 한국 정말 어지럽구나. 한국 어쩌려고 저러는 거야? 쟤네 안 망할 수 있는 거야? 한국의 계엄령 사태에 수군거리는 외국인들 사이로 날아온 편지 한 통이 난리입니다. 태국의 인권운동가이자 NGO 대표인 마이클이 보내온 특별한 편지인데요. 한국인들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이 편지에는 현재 한국의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감동을 받은 한 태국인의 진솔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 방콕에서 보이스 오브 디마크러시 NGO를 운영하고 있는 마이클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된 것은 지난 12월 3일 한국에서 일어난 놀라운 일을 전 세계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저는 그날 밤 두려움과 충격, 그리고 마지막에는 깊은 감동과 희망을 느꼈습니다. 한국인들이 보여준 민주주의를 지키는 힘, 그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1992년 5월 17일 방콕 민주화 시위 현장에서 찍은 흑백 사진 한 장이 제 사무실 책상 한켠에 놓여 있습니다. 사진 속에는 24살의 제가 수천 명의 시민들과 함께 민주주의를 외치던 순간이 담겨 있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합니다. 새벽녘 탱크가 도심으로 진입하는 소리에 온 도시가 깨어났고 거리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패배했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군부의 총구 앞에서 쓰러졌고 저를 포함한 수백 명의 활동가들이 체포되었습니다. 9개월간의 수감 생활 동안 저는 매일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과연 우리는 언제쯤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을까? 감옥에서 나온 후 저는 아시아 각국의 민주화 운동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한국의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 이후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1987년 6월 항쟁으로 이어진 군부 독재 종식, 그리고 2016년 촛불혁명까지 한국의 역사는 저에게 큰 희망이 되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인들의 평화적인 저항 방식이었습니다. 2016년 겨울 수백만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광화문 광장에 모였지만 단 한 건의 폭력 사태도 없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태국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죠. 지난해 9월 드디어 저는 서울을 방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서서 이곳에서 벌어졌던 수많은 시위와 집회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나 제가 본 것은 평화로운 일상이었습니다. 회사원들은 자유롭게 점심을 즐기고 관광객들은 사진을 찍으며 젊은이들은 거리 공연을 즐기고 있었죠.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광화문 근처 한 카페에서 만난 70대 할아버지와의 대화였습니다. 그는 4.19 혁명부터 촛불혁명까지 한국 민주화의 산증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수십 년간 독재에 맞서 싸웠지만 단 한 번도 희망을 잃지 않았소.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민주주의라는 하나의 꿈을 꾸고 있었기 때문이지. 젊은이들이 민주주의를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때론 안타깝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루고자 했던 것 아니겠소? 서울에서 보낸 일주일 동안 저는 매일 새로운 발견을 했습니다. 길거리에서 자유롭게 정부를 비판하는 시민들, 다양한 목소리를 전하는 언론, 평화로운 집회와 시위. 이 모든 것이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함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귀국 후 저는 한국의 이야기를 아시아 각국의 활동가들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희망이었습니다. 군사독재를 평화적으로 끝내고 선진 민주주의를 이룩한 나라, 시민의 힘으로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 있는 나라.
한국은 민주주의가 결코 서구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12월 3일 밤 충격적인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한국에서 계엄령이 선포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마치 30년 전 방콕의 악몽이 되살아난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 막 움트기 시작한 아시아의 민주주의가 또다시 시련을 맞이하는 순간 저는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방콕의 보이스 오브 디마크러시 사무실에는 여느 때와 다름없는 고요함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등 동남아시아 각국의 활동가들과 화상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제는 아시아의 민주주의 현황이었죠. 한 미얀마 활동가가 한국처럼 되려면 우리는 얼마나 더 노력해야 할까요? 라고 물었던 게 기억납니다. 그때였습니다. 오후 10시 28분, 태국 현지 시각으로는 밤 8시 28분. 한 활동가가 스마트폰을 보다가 놀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마이클, 큰일 났어요. 한국에서 계엄령이 선포됐대요. 처음에는 가짜뉴스라고 생각했습니다. CNN, BBC 등 주요 외신들의 속보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믿을 수 없었죠. 하지만 순식간에 SNS가 들썩이기 시작했고 해시태그 사우스코리아, 해시태그 마셜로우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트위터에는 매 초마다 새로운 정보가 올라왔고 유튜브에서는 실시간 중계 영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무실의 대형 모니터로 한국의 실시간 뉴스를 틀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무장한 군인들이 국회의사당으로 진입하고 있었고 군용 헬리콥터가 상공을 선회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1992년 방콕의 그날처럼 민주주의의 심장부가 포위되고 있었습니다. BBC의 속보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계엄령을 선포. 집회 및 시위 금지, 언론 통제, 영장 없는 체포 가능.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계엄령 발동. 뉴스 속보가 이어졌습니다. 군 병력, 국회의사당과 주요 방송사 점거 시작. 여야 의원들 긴급 소집 시도. 일부 통신망 장애 발생. 마치 악몽 같은 상황이 실시간으로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밤중임에도 불구하고 SNS에는 시민들의 실시간 제보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의도로 가는 중입니다. 광화문에 모여주세요. 지하철은 정상 운행 중입니다. 시민들이 하나둘씩 거리로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시민들의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는 1987년의 교훈을 잊지 않았다. 촛불혁명의 시민들이 아직 살아있다. 이번에도 우리가 지켜낼 것이다. 분노나 적대감 대신 굳건한 의지와 자신감이 느껴지는 메시지들이었습니다. 한 대학생의 트윗이 전 세계적으로 공유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평화적으로 저항할 것입니다. 우리의 무기는 촛불뿐입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이미 경험했으니까요. 이 메시지는 순식간에 30만 회 이상 리트윗되었습니다. 해외 언론들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CNN의 한 기자는 이렇게 전했습니다. 서울 시민들의 대응이 놀랍습니다. 그들은 공포에 질리거나 혼란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우 조직적이고 평화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을 위해 준비해온 것처럼 보입니다. 이윽고 자정이 다가올 무렵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시민들이 국회의원들의 국회 진입을 돕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바리케이트를 넘는 의원들을 받쳐주고 군인들과 대화를 시도하며 평화적인 방법으로 저항을 이어갔습니다. 밤 11시가 되자 서울 곳곳에서는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계엄령 소식을 접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하철역마다 시민들이 모여들었고 카카오톡과 텔레그램으로 실시간 상황이 공유되었습니다. 이들은 공포나 혼란 대신 놀라울 정도의 침착함을 보여주었습니다. 한 회사원은 퇴근길에 상황을 접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하철에서 계엄령 소식을 들었어요.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니 아무도 공포에 질린 모습이 아니었죠. 오히려 서로 격려하고 의지를 다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우리는 이미 이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여의도 국회의사당 주변에서는 더욱 특별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조를 나누어 질서 유지에 나선 것입니다.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그들은 노란 조끼를 입고 거리를 돌며 과격한 행동을 만류했고 주변 상점들을 보호했으며 심지어 쓰레기 분리수거까지 챙겼습니다. CNN 특파원은 현장에서 이렇게 전했습니다. 지금 제가 보는 광경은 믿기 힘들 정도입니다. 계엄령이 선포된 도시라고는 전혀 믿을 수 없을 만큼 질서정연합니다. 시민들은 마치 일상적인 집회를 하듯 평화롭게 행동하고 있으며 군인들과 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시민들과 군인들 사이의 대화였습니다. 한 노인은 젊은 군인 앞에 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너희도 우리의 자식들이야. 우리가 싸우는 것은 너희와가 아니란다.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해서야. 너희도 이걸 알고 있잖니? 이 장면을 찍은 영상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수백만 명이 공유했습니다. BBC 기자는 이를 두고 한국의 시민들은 대립이 아닌 대화를, 증오가 아닌 이해를 선택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놀라웠던 것은 주변 주민들의 행동이었습니다. 한밤중임에도 불구하고 근처 아파트 주민들이 따뜻한 음료와 간식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들은 시위대는 물론 군인들과 경찰들에게도 음식을 나눠주었습니다. 한 할머니는 손수 만든 김밥을 나눠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힘을 모아 이겨내야 해요. 군인들도 경찰들도 모두 우리 편이에요. 시간이 흐를수록 더 많은 시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회사원, 학생, 주부, 노인.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자신의 역할을 찾아 행동했습니다. 누군가는 SNS로 현장 상황을 실시간 중계했고 또 다른 이들은 응급 상황에 대비해 의료팀을 조직했습니다. 외신 기자들은 이러한 시민들의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알자지라의 특파원은 한국 시민들의 성숙한 시위 문화는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들다고 평가했고 로이터즈는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민주주의의 모습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올 무렵 시민들의 힘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본회의장 진입을 돕기 위해 인간띠를 만들고 군인들과 대화를 이어가며 끝까지 평화적 저항을 이어갔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확신이 있었고 분노 대신 결연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자정이 막 지난 시각, 서울의 밤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국회의사당 주변에 모인 수만 명의 시민들은 숨죽인 채 스마트폰 중계 화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적과도 같은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울려 퍼진 의장의 목소리는 생중계를 통해 전 세계로 전달되었습니다. 190명의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모였고 여야를 가리지 않고 만장일치로 계엄령 해제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불과 2시간 전만 해도 군인들에게 막혀있던 국회의사당에서 민주주의의 승리가 선언된 것입니다. CNN의 중계 화면은 이 순간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지금 서울에서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담을 넘고 바리케이트를 뚫고 국회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을 도운 것은 다름 아닌 시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한국 민주주의 역사의 새로운 장을 쓰고 있습니다. 한 초선 여당 의원의 발언은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저는 오늘 새벽 제 아이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우리가 물려줄 대한민국은 두려움의 나라가 아닌 희망의 나라여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계엄 해제에 찬성표를 던집니다. 본회의장 밖에서는 더욱 감동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표결 소식이 전해지자 환호성이 터져 나왔지만 시민들은 과도한 승리의 제스처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끌어안고 위로하는 모습이었죠.
일부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한 대학생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승리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당연한 권리를 지켜낸 것뿐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입니다. 우리는 이미 촛불혁명을 통해 배웠어요. 평화적인 방법으로도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을. 계엄령 해제 직후의 모습은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주변 정리를 시작했고 거리는 놀랍도록 빠르게 일상을 되찾아갔습니다. 새벽 2시가 되자 군인들은 철수를 시작했고 시민들은 그들을 향해 박수를 보냈습니다. AP통신은 다음 날 아침 이런 특별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서울의 거리는 마치 어제 밤의 일이 꿈이었던 것처럼 평화로웠다. 출근길 시민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커피를 들고 지하철로 향했고 아침 조깅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였다. 전날 밤 계엄령과 시위대가 있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였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사설을 통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국은 2시간 만에 민주주의를 지켜냈다. 그 과정에서 단 한 건의 폭력 사태도 기물 파손도 없었다. 이는 분명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다. 한 외신 기자는 이날의 사건을 역16 사태라고 표현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의사당을 파괴하기 위해 난입했지만 한국에서는 의사당을 지키기 위해 시민들이 모였다는 점에서 정반대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었습니다. 계엄 해제 이후 세계의 시선은 한국으로 집중되었습니다. 방콕의 저희 사무실에는 세계 각국의 민주화 운동가들로부터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폭력 없이 해결할 수 있었는가? 시민들은 어떻게 그렇게 평화로운 저항을 할 수 있었는가? 질문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BBC 로라 비커 기자의 특별 리포트는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최근 몇 년간 중국 특파원으로 일하다가 오랜만에 한국을 찾은 그녀의 눈에 비친 한국의 모습은 특별했습니다. 지난 3년간 중국에서 목격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광경이었습니다. 베이징에서는 작은 시위조차 즉각적인 진압의 대상이 되었고 소셜미디어의 관련 게시물은 삭제되었으며 시위 참가자들은 즉각 연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는 달랐습니다. 시민들은 두려움 없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했고 언론은 자유롭게 상황을 보도했으며 소셜미디어를 통한 정보 공유도 전혀 제한받지 않았습니다. CNN의 특파원은 현장에서 이렇게 전했습니다. 한국의 시위 문화는 세계적으로도 유래를 찾기 힘듭니다. 시민들은 마치 평화축제를 즐기듯 질서정연했고 심지어 군인들과 대화를 나누며 간식을 나누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한 노인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광주와 6월 항쟁을 겪었습니다. 평화로운 방법으로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뉴욕타임즈는 디지털 시대의 민주주의 교과서라는 제목의 사설을 게재했습니다. 한국의 시민들은 디지털 기술을 민주주의의 도구로 완벽하게 활용했다. 실시간 생중계와 위치 공유, 안전한 집결지 정보 공유까지. 이는 21세기 시민 저항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다. 독일 대여 스피젤의 한국의 2시간이라는 특집 기사는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데 수개월이 걸렸다면 한국은 단 2시간 만에 새로운 장벽이 세워지는 것을 막아냈다. 평화 시위의 힘이 폭력적 진압보다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 역사적 순간이었다. 프랑스 르몽데는 민주주의의 새로운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의 사례를 분석했습니다. 한국 시민들의 대응은 마치 잘 짜여진 오케스트라 같았다. 지휘자 없이도 각자가 자신의 역할을 완벽히 수행했고 그 결과는 경이로웠다. 아시아 각국의 반응은 더욱 뜨거웠습니다. 태국의 제1야당 인민당 소속 파릿 와차라신두 하원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한국이 보여준 것은 우리의 희망이라며 긴 글을 남겼습니다. 그들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새로운 방법을 세계에 보여주었고 이는 쿠데타의 위험에 노출된 많은 아시아 국가들에게
중요한 교훈이 될 것이다. 홍콩의 민주화 운동가 조슈아 웡은 트위터를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었다. 그들이 보여준 것처럼 시민의 힘은 어떤 무기보다도 강하다. 우리도 언젠가는 그들처럼 될 수 있을 것이다. 미얀마의 민주화 운동 지도자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총과 폭력에 맞서 싸워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보여준 것처럼 평화적인 방법으로도 승리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전 세계 SNS에서는 해시태그 디마크러시인 코리아, 해시태그 코리안 미라클 등의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올랐고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응원하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시드니의 한 대학생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시위가 아닙니다. 그들은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이제 이 특별했던 하룻밤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저는 그날 밤 방콕 사무실에서 지켜본 한국의 모습을 절대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계엄령 해제가 아닌 아시아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한국의 주요 언론들은 2시간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특집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해외 언론들도 앞다투어 한국의 사례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카너미스트는 한국이 보여준 것은 21세기 민주주의의 새로운 표준이라며 몇 가지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첫째, 시민들의 놀라운 조직력입니다. SNS를 통한 신속한 정보 공유, 자발적인 질서 유지, 평화로운 저항. 이 모든 것이 사전 계획 없이도 완벽하게 실행되었습니다. 둘째, 세대를 아우르는 단결력입니다. 20대 청년부터 80대 노인까지 모든 세대가 하나 되어 민주주의를 지켜냈습니다. 셋째, 성숙한 시민의식입니다. 단 한 건의 폭력 사태도 기물 파손도 없었다는 것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일입니다. 이번 사태는 아시아 각국의 민주화 운동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얀마에서는 한국식 평화 시위를 연구하는 시민단체가 설립되었고 젊은 활동가들은 한국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태국에서는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시민 교육 프로그램이 시작되었고 홍콩의 민주화 운동 단체들도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의 분석은 더욱 깊이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이제 성숙기를 넘어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 그들은 더 이상 서구의 민주주의를 모방하지 않는다. 오히려 아시아적 가치와 현대 민주주의의 조화라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아시아 민주주의의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다. 영국 LSE의 정치학자도 자신의 논문에서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사례는 디지털 시대 민주주의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다. 시민들은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조직화했으며 이는 기존의 어떤 시민운동보다도 효과적이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이 평화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저는 매일 아침 제 책상 위에 그 흑백 사진을 바라봅니다. 30년 전 방콕의 거리에서 우리가 꿈꾸었던 것, 그것은 바로 오늘날 한국이 보여준 모습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총성 없는 승리, 평화로운 저항, 그리고 무엇보다 흔들리지 않는 시민의식.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그토록 이루고자 했던 진정한 민주주의의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한국의 시민 여러분, 당신들은 위대한 일을 해냈습니다. 당신들은 민주주의가 결코 시들지 않는 꽃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꽃은 이제 아시아 전역에서 피어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당신들은 우리의 희망입니다. 당신들이 보여준 용기와 지혜는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한국의 시민 여러분, 당신들은 위대한 일을 해냈습니다. 당신들은 민주주의가 결코 시들지 않는 꽃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꽃은 이제 아시아 전역에서 피어나고 있습니다. 그날 밤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은 우리 모두였습니다.
국회 담장을 넘었던 의원들, 한밤중에 거리로 나섰던 시민들, 그리고 양심에 따라 행동했던 군인들까지. 우리 모두가 민주주의라는 하나의 꽃을 피워낸 것입니다. 마이클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경험은 이제 다른 나라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낸 것은 단순히 하룻밤의 민주주의가 아닌 미래의 희망이었던 것이죠.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어지러운 나라 가운데 우리 한국을 이런 시선으로 보는 나라도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는데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